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2강입니다. 대공황과 파시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파시즘인데요. 이 파시즘의 원인이 되는 사건으로서 대공황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모두 배워봐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으로 인해서 이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대전쟁을 겪게 되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공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공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차트가 있다면 바로 이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뭐냐면 미국의 다우존스라고 하는 이 지수 수치입니다. 이 다우존스는 이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주식 지수인데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지게 돼요. 자, 이 정도로 사실 주식에서 마이너스 95%라는 건 그냥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엄청난 충격이 왔던 것, 이것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대공황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공황이라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필연적인 것이기는 해요. 우리나라도 IMF를 한번 겪었고 2008년에도 한번 금융위기가 났었죠. 이런 식으로 위기와 위기 후의 재생, 이것은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 본질인데 문제는 이때 공황이 원래는 좀 그렇게 그 위기가 오고 다시 그 위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때 자본주의 경제가 붕괴하기 직전까지 거대한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적당한 시련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협이었던 거죠. 자,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인은 1차 세계대전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을 미국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또 미국은 많은 물자를 생산해서 유럽에서 이제 생산하지 못한 것들을 메워왔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이제 유럽의 산업이 전반적으로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그 유럽 산업이 부활했다는 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결국에는 이 과잉 생산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의 기업들이 연이어서 파산하면서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파산하니까 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은행들도 파산을 하고요. 이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원래는 그냥 잘 운영되고 있었던 정상적인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도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제공황의 본질은 이렇게 과잉된 생산, 그러니까 공장이 너무 많고 거기서 물건이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뽑혀져 나오는 그런 상황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과잉 생산을 멈추고 소비를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응을 미국에서는 이제 뉴딜 정책이라고 불렀는데요. 뉴딜 정책은 경제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초과되는 공급을 조절하고 또 수요를 계속 늘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먼저 8시간 노동제도를 통해서 노동 시간을 제한했고요. 그러면 생산도 적게 하겠죠. 그리고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국가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그 인프라 투자를 하였는데요. 테네시 계곡공사, 뭐 최저임금제 이런 거를 실시하게 돼요. 테네시 계곡공사를 하면서 많은 인부들, 실업자들에 전락해 있었던 많은 인부들에게 돈을 나눠주었고 그 나눠준 돈이 다시 소비로 풀리면서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경제 공황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으로 이 미국이
경제공황에서 회복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막대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극복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식민지에 이 남아도는 자원을 투자하고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는 블록 경제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딜 정책과 블록 경제는 사실은 모든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뉴딜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건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거대한 체급에서 나오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지도 않고 식민지도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대공황에 대해서 대응하는데 실패하였고요. 이후에 파시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파시즘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즘은 우리가 일명 극단적 민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개인과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국가와 민족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극단적인 단체주의죠. 자, 이 파시즘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왜 파시즘이 이렇게 그 성행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당시 대공황이 오면서 기본적인 국가 공동체, 개인의 어떤 삶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정말 국가는 없는 건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생각들을 타고 이제 파시즘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파시즘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극단적인 집단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되게 열광적인 에너지로 소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먼저 이 파시즘은 낭만주의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상대주의적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선과 악이 존재하지 않고 약자가 악이고 강자가 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 가면은 이제 막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막 자살 폭탄 공격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전투기들이. 막 이런 식으로 개인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국가가 개인을 우선한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그 일반 어떤 시민들의 굉장히 끌어넘치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증오해야 하는 대상을 설정하고 이 희생양을 끊임없이 오늘날로 따지면 약간 왕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구성원들을 포함시키면서 계속 열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놈들이 적이고 우리 적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일이 이제 적으로 설정했었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시즘은 대부분 하나의 그 1인 독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존재, 혁명을 이끌어갈 이 위대한 존재를 설정하고 그 위대한 존재에 계속 투신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파시즘은 공포를 통해서 이 사회를 통제하였습니다. 비밀 경찰을 만든다거나 노동 수용소 혹은 공개 처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 파시즘에 대항할 어떤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포를 주었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 완전히 질서가 붕괴한 사회에서는 질서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힘을 얻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즘이 대공황 직후에 크게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전직 사회주의자가 이제 파시스트 당을 만들면서 파시즘의 이론을 정립하고 파시즘 운동을 실시하였고요.
그 이후에 혼란해진 이탈리아의 상황을 활용해서 로마 진군이라고 하는 쇼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당을 결성하고 대공황 이후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둘 다 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기존의 제도를 이용했지만 제도를 이용해서 한번 권력을 잡은 뒤에는 민주주의적 어떤 투표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폐지하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런 파시즘의 전형적인 국가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탈리아와 독일이 있고요. 그 정도까진 아닌데 좀 비슷한 국가들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또 하나의 구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주의는 파시즘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나라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이 있었고요. 또 소련의 경우에도 레닌 시절은 좀 다른데 스탈린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1인 독재 그리고 약간 공포 분위기를 통해서 사회를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군국주의가 발흥하면서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어떤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하는 그런 권위주의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집단들이 점차 힘을 얻으면서 이제 세상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다음번에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